미 전역에서 분유 대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인 부모들은 때 아닌 모유 동량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8.3% 급등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고강도 긴축이라는 통화정책 방향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LA 시장 선거 결선에는 캐런 베스와 리카루소 두 후보가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 주요 쟁점인 노숙자와 치안 문제에 대해서 두 후보는 서로 비슷한 듯 대조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배우 강수현 씨가 최근 56의 나이에 뇌출혈로 사망하면서 발병 원인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제2회 SBS 셀리온 레이디스 챔피언십 본선 경기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8강 1차전에서는 지난해 준우승자인 캔디어 씨와 예선 8위를 차지한 수지 안 씨가 맞붙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5월 11일 수요일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분유 대란이라는 말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요즘 LA 한인타운 매장들에도 분유 판매대가 텅텅 비어있는 모습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부모들은 때 아닌 모유 동량까지 한다고 합니다. 첫 소식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대형 약국입니다. 신생아용 분유가 놓여 있어야 하는 자리에 단 몇 통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분유 공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Either we sold out from it because it's just not here. It's like, different stores where you can't find baby formula, or from the distribution center is not sending them. 또 다른 약국 체인점. 인기 있는 제품이 리콜 조치까지 되면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한 사람당 분유를 살 수 있는 개수 제한까지 걸어놨습니다. Yeah, so some Similacs are in recall, correct. And then so I guess people are substituting to other formulas, so that's why other formulas are getting out of stock. 실제로 미 전역의 분유 공급량은 한 달 만에 40%나 급감했습니다. 아이에게 먹이던 분유가 구하기 힘들어진 부모들은 난감할 따름입니다. 한인 부모들 사이에서는 모유 나눔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모유 많으니까 가져가실 분 가져가라 해가지고 모유 동량을 좀 받고 있어요. 페이스북 그룹에 모유 공유하는 그룹 조인해가지고 소화력이 약하거나 선천적으로 단백질 분해 효소가 없는 등 민감한 신생아들을 가진 부모들은 분유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특수 분유를 얻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분유를 주문하기도 합니다. 센시티브한 그 라인 분유는 아예 모든 브랜드가 없더라고요. 찾기 힘들고 온라인에서도 없고 그리고 그 특정 사이트 가서도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독일에서 수입을 하게 됐어요. 공급 감소의 주 원인을 제공한 대형 분유 조제사 에보트사는 연방식품의약국의 승인만 받으면 생산에 돌입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오늘 분유 대란을 최우선 과제라고 발표한 만큼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8.3% 급등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인 8.1%보다 더 큰 폭의 상승률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3월보다는 에너지 물가 오름세가 다소 꺾였지만 주거, 식료품, 여행 등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확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호텔 숙박료와 항공 운임 등이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가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다시 급락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뉴욕 증시가 주저앉았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8.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40여 년 만에 최대 폭이었던 8.5%와 근접한 수치로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세로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가 3.18% 빠지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은 4.5% 내렸고 넷플릭스는 6.4% 내려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3% 하락했고 애플도 5.18% 미끄러졌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크게 빠졌습니다. 테슬라는 8.25% 폭락해 734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02%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1.65% 내려 마감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올해 중간선거에서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바로 LA 시장 선거입니다. 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억만장자 카루소와 캐런 베스 연방 하원의원의 결선 진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 선거 주요 쟁점인 노숙자와 치안 문제에 대해서 두 후보는 서로 비슷한 듯하지만 사실상 대조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무려 7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LA 시장 선거. 정치 전문가들은 예비선거 투표일을 한 달여 남긴 상황에서 선거는 사실상 양강 구도로 좁혀졌다는 분석입니다. 결선 진출은 억만장자 리카루소 후보와 관록의 정치인 캐런 베스 후보의 맞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현재로서는 리카루소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억만장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을 계속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유권자들에게 이제 어필을 하고 있고요. 캐런 베스 같은 경우에는 흑인과 이제 백인 여성 유권자들의 결집을 통해서 두 후보는 다른 배경만큼 이번 선거 최대 이슈인 노숙자 문제에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카루소 후보는 시 전체를 아우르는 시장 직속 노숙자 전담팀을 꾸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베스 후보는 기존 15개 지구 시의원들과 협력 강화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리카루소는 본인이 들어오면 이제 본인이 혼자서 거기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원 팀으로 이걸 갖다 시 전체를 갖다 다 관할을 하겠다. 캐런 베스는 후보는 앞으로의 정치인들과 열심히 같이 일을 해가지고 이 홈레스 이슈를 갖다가 리듀스할 것이고. 또 다른 중점 사안인 치안 확보에 대해서는 카루소 후보는 구체적으로 경찰 1,500명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베스 후보는 경찰 개혁을 강조하며 인원 재배치 등을 통해 경찰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런 면에서 리카루소 후보는 경찰력을 더 증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찰을 더 힘을 줘야 되고, 그리고 건 바이올런스를 없애려면 건을 없애야 되고, 그런 반면 캐런 베스 후보 같은 경우는 이 폴리스 리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경찰들이 공권력이 너무 남용이 되기 때문에. 사업가 출신 정치 신인의 새바람이냐, 기성 정치인의 경험이냐,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영주권 갱신하셔야 하는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전엔 3, 4개월이면 갱신할 수 있었던 영주권 카드가 요즘엔 1년 넘게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10년 유효기간이 있는 영주권 갱신의 경우 현재 11.5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주권 카드를 분실해 교체하는 경우는 더 늦은 14.5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적체된 영주권 수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12%나 급증하는 등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국은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늦게 발급되더라도 자동으로 유효기간은 12개월을 연장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영화배우 강수연 씨가 최근 56살의 나이로 뇌출혈로 사망하면서 이 발병 원인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뇌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 검사와 혈관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영화배우 강수연 씨가 56살의 나이에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강 씨가 중년 나이에 뇌출혈로 사망하면서 발병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뇌출혈은 시간을 다투는 응급질환입니다. 어디가 나쁘면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쓰러지는지. 그래서 내가 오늘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그러지.
뇌출혈의 전조 증상은 극심한 두통입니다. 망치로 얻어맞은 듯 갑자기 심한 두통이 찾아오는 것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증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즉 생애에서 가장 심한 두통을 경험을 했을 때 이머전시 룸을 가셔야 돼요. 구역질이나 메스꺼움을 동반하면 뇌출혈의 증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 의사들은 뇌출혈과 관련한 가족 병력이 있으면 자기 공명 혈관 촬영 MRA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만약에 특히 이제 가족 중에서 부모님이 급성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그런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한 40세쯤 되면 반드시 CT라든지 MRI를 통해 가지고 혈관에 기형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동맥류가 파열되면 뇌출혈이 발생하는데 고혈압과 당뇨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전문 의사들은 운동과 식단을 조정해 고혈압과 당뇨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혈관 건강에 나쁜 흡연이나 과음을 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거듭 조언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LA 카운티의 학교들에서 오미크론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5주 연속 교내 확진자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5세에서 11세 사이 학생들의 입원율은 백신 접종을 받은 학생들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국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당부하며 접종 대상이 아닌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집계된 LA 카운티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997명, 사망자 수는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SNS상에서 미국의 치킨 값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 앱을 사용해 한국 브랜드 치킨을 2마리 주문하면 $80 정도, 한국 돈으로는 10만 원이 넘는다는 말에 한인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고현준 캐스터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미국 치킨 값에 술렁술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국 현지에서 배달 앱으로 국내 한 브랜드의 치킨 2마리를 주문하면 10만 원이라는 글과 함께 영수증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수증을 보시면 치킨 2마리 가격이 각각 $30.99, 또 $31.99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과 서비스 수수료, 또 배달기사의 팁이 붙어서 총 $80.72가 나왔는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 저 돈을 주고 대체 누가 먹냐? 미국 현지에서는 한인들에게 바가지 씌우기 위한 용도 아니냐 등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미국 물가를 생각하면 비싼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코로나19 이후에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식당의 가격이 올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2회 SBS 셀리온 레이디스 챔피언십 본선 경기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플러튼시 코요테일스 골프코스에서 벌어진 8강 1차전에서는 지난해 준우승자인 캔디 허 선수와 예선 8위를 차지한 수지안 선수가 맞붙었습니다. 첫 홀부터 승부가 결정되는 순간까지 두 선수는 팽팽한 긴장감을 이어갔습니다. 아마추어 선수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두 선수는 파와 버디 행진을 펼쳤습니다. 결국 두 선수의 경기는 코스 적응력과 긴장감 여부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캔디어 선수와 수지안 선수의 8강 1차전 경기는 오는 28일 밤 10시 30분 디렉TV에서 방송됩니다. SBS 디지털 채널 18.2에서는 오는 29일 밤 8시에 녹화 중계 방송됩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양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 경제협력체 출범을 선언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정부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견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도미타코지 미국 주재 일본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기간에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 IPEF의 공식 발족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즉 IPEF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 경제협력체입니다. 안보는 쿼드로, 경제는 IPEF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구상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호주 등의 참여를 제안했는데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이 주요 목표로 알려진 만큼 미국으로선 한국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IPEF 참여를 긍정 검토하고 있다면서 미국 등 주요국과 이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차원 높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와 쿼드와의 다양한 협력을 모색하겠습니다. 중국에선 벌써 견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IPEF 가입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시험대가 될 거라면서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시도는 한중 경제를 손상하고 중국의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방한한 왕치산 부수석이 윤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중한 경제의 상호 보완성이 강하고 양국 간 산업 공급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추가 제재 결의안을 이번 달 안에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이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세 나라의 요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3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 차례 소집된 데 이어 2달 만에 다시 열린 겁니다. 대다수 회의 참가국들은 북한의 잇단 도발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추가 제재를 건의했습니다.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is council was formed precisely to respond to the kinds of global threats the DPRK is posing to the world. 미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상한선을 400만 배럴에서 절반으로 줄이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를 모두 금지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안을 이번 달 안에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다른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새 결의 채택이 어려운 상황에도 잇따라 공개 회의를 여는 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해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추가 제재에 협조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018년 초에는 이 주한미군의 가족을 대피시키려고도 했다는데 자세한 내용 곽상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가 펴낸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입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이 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여러 차례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이 육군 장관이던 2018년 1월엔 대통령이 주한미군 가족 대피령을 발표하려 한다는 국방부의 긴급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강경 발언을 이어가던 때로 만약 미군 가족 대피령이 내려졌다면 전쟁 임박 신호로 해석돼 한국 자본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대통령을 막았고 대피 방침은 발표되지 않았다고 에스퍼 전 장관은 회고했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또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철수는 두 번째 임기 때 하자며 트럼프를 만류한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한미 당국이 모두 주한미군 철수설을 부인했지만 미 정부 안에선 실제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는 게 드러난 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선 한국인들은 다루기 끔찍하다거나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Putting country over self. It begins with integrity and principles, and then it begins with being able to reach across the aisle and work with others to advance the national agenda. And Donald Trump just doesn't meet the mark for me on these things. 에스퍼 전 장관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태도가 불만스러웠고 친중국 행보에 대해선 우려했다고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남부 도시 헤르손이 러시아군에 점령된 후에 헤르손에는 친러시아 성향의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이 헤르손에 들어선 친러 정부가 주민투표 절차 없이 곧장 러시아 영토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아조우연대가 공개한 사진입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얼굴에 상처를 입거나 팔이나 다리가 잘린 부상병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모두 러시아군이 포위하고 있는 아조우스탈 제철소 지하에 고립된 상태입니다. We're taking heavy casualties. We're taking losses. Every day might be our last. 프란치스코 교황도 어제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에 장악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친러시아 성향 정부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토 병합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은 물론 남부 지역에 대한 강제 병합 의사도 밝혔던 만큼 헤르손을 시작으로 러시아군이 장악한 지역을 차례로 병합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76일째 접어들었습니다. 르비우시청 앞 성당에는 전사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합동 장례식이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장선희 특파원입니다. 네, 유엔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 수는 3,300여 명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다고 유엔 인권감시팀은 밝혔습니다. 유엔은 특히 러시아가 사실상 장악한 남부 마리우폴에서 민간인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우폴은 도시의 90% 이상이 파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마리우폴에서만 최대 2만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르비우 시청 앞 성당.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아들은 차가운 관 속에 누워 돌아왔습니다. 전사한 장병들의 가족과 르비우 시민들은 장례식장을 찾아 헌화하며 전사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Боль и гордость и надежду. Все.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난달 기준 우크라이나군 전사자 수가 3,000명이라고 밝혔지만 포로가 되거나 실종된 경우를 합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만여 건에 이르는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우크라이나 사법당국은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자행했다는 증거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르비우에 이런 전쟁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곳이 있습니다. 르비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우크라이나 여성 변호사 협회입니다. 협회는 지난 4월부터 전쟁 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러시아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민간인 여성들입니다. Правило, у нас є випадки, коли зґвалтування відбувалося, коли постраждала особа намагалася покинути тимчасово окуповану територію, зґвалтування було на блокпості. Є випадки, коли зґвалтування були в самому. 협회는 피해자들의 심리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법적인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라고 합니다. Одиночні факти, які є фактично зафіксовані, це тоді, коли постраждалі готові говорити. Але в 90, мабуть, 8% випадків постраждалі поки що не готові. 저희 취재팀은 우크라이나에서 자세한 소식을 계속 전하고 싶지만 우리 외교부가 정한 취재 허가일이 오늘까지입니다. 르비우를 끝으로 우크라이나에서의 취재 일정은 마치지만 전쟁의 참상과 우크라이나인들의 목소리는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SBS 장선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여파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치솟으면서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인도양의 섬나라 스리랑카에서는 정권 퇴진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 위기의 시작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영아 기자입니다. 저택을 집어삼킨 불길을 바라보며 군중들이 함성을 쏟아냅니다. 최악의 경제난에 분노한 시민들이 퇴진을 요구하며 총리 자택을 불태운 겁니다. 관광이 주력 산업인 스리랑카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급증하는 대외 부채를 갚지 못해 지난달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연료와 의약품, 식료품마저 부족해지자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라자팍사 전 총리가 사퇴했지만 진압에 나선 경찰과 시위대가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지금까지 경찰 2명을 포함해 최소 8명이 숨지고 250여 명이 다쳤습니다. The present regime of Gotabaya Rajapaksa is corrupted so much so that we don't even have basic health facilities in Sri Lanka. So we are protesting to tell him to step down. 시위가 격화하자 고타바야 대통령 가족은 헬기를 타고 대통령궁을 떠나 도피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7일 국가 비상사태를 발동하고 통행 금지령을 내린 데 이어 어젯밤 군에 공공자산을 훼손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이들에겐 발포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엔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기 침체와 부채 증가로 벼랑 끝에 몰린 중저소득 국가가 전 세계 107개국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연료와 식량 가격까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리랑카 사태가 글로벌 부채 위기 도미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중국이 코로나 확산에 강력한 통제로 대응하는 가운데 방역 요원들이 가정집 안에 강제로 들어가 소독약을 마구 뿌려 논란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방역 요원들이 가정집 안에서 쉴 새 없이 소독약을 뿌려댑니다. TV, 소파는 물론 먹다 남은 음식에까지 소독약을 뿌립니다. 상하이 등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중국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주민들은 가재 도구가 훼손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SNS에는 방역 요원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 소독을 한다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실내 소독도 방역의 한 부분이라는 입장입니다. 告知他这个屋内是否有对消毒剂敏感的物品，或者是需要特别保护的一些物品。 현관이나 출입구가 봉쇄되는 바람에 아파트 6층에서 줄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아찔한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인데 친중국 성향이라고 비판받아온 세계보건기구 WHO마저 중국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The zero COVID strategy, we don't think that it's sustainable. Transiting into another strategy will be very important. 한 중국 경제학자는 올해 코로나19 피해가 2년 전 우한 사태 때보다 10배 이상 심각하다고 추산했습니다. 반면 중국이 코로나19를 통제하지 않으면 150만 명이 사망할 것이란 연구 논문도 나왔습니다. 중국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LA 카운티가 일부 해변가에서의 서핑과 수영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박테리아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카운티가 일부 해변들에서 서핑과 수영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산타모니카 피어를 포함해 마리나 델레이의 마더스 비치와 토펜가 캐년의 캐슬러락 스톰 드레인 등 해변에서 박테리아가 기준치보다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바닷물에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미은행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신규 체킹 계좌 오픈 이벤트를 오는 7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한미은행은 40년 동안 함께해온 커뮤니티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신규로 체킹 계좌를 오픈하는 고객들에게 첫 3개월간 평균 잔고를 3만에서 5만 달러를 유지하면 $400, 5만 달러 이상 유지하면 $750의 현금 보너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졸업 시즌을 맞아 프롬 파티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졸업생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프롬 파티와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며 다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엘리코시티에 거주하는 70대 한인 여성이 몰던 차량이 약국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김모 씨가 어제 오전 11시 반쯤 자신의 차량으로 40번 도로 선상의 베다니 40 쇼핑센터에 주차하려다 맞은편의 엘리코시티 약국으로 돌진했으며 유리창과 문이 파손됐을 뿐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김 씨가 실수로 엑셀을 밟으면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기숙사 부근에서 흑인을 미화하는 상징인 올가미 밧줄이 발견됐습니다. 대학 측은 올가미 밧줄이 스탠포드교 내 대학생 기숙사밭 한 나무에 걸린 채 발견됐다며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한 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 손실보상에 필요한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처음으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물가가 제일 문제라며 경제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대통령실 측은 국무총리와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임시 국무회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정족수는 모두 11명. 현재 국무위원은 윤 대통령과 어제 임명된 장관 7 등 모두 8명인 만큼 적어도 3명의 국무위원이 더 필요합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지방선거 업무를 관리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를 먼저 임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 즉시 임명할 예정입니다. 어제 열린 첫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물가가 제일 문제라며 물가 상승의 원인과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정권이 교체한다고 해서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고 민생고에 늘 아주 허덕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어 핵실험 재개 얘기도 나오는데 세밀하게 모니터해달라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6월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상임고문을, 국민의힘은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를 대선 패배 서력전으로 규정하며 선대위 출범식부터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후보자들 모두 대선 패배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지선 이후 민주당을 뼈까지 바꾸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8곳 이상의 승리를 목표로 원톱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에는 대선 62일 만에 조기 등판한 이재명 상임고문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고문은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공개 견제하고 대장동 의혹 등 자신을 겨냥한 수사도 두렵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자꾸 방탄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의힘은 대표 주자로 합당 후 첫 출마를 결심한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을 내세웠습니다. 자신이 창업한 안랩 본사가 있는 경기 분당갑을 전장으로 택한 안 후보는 경기지사 출신인 이재명 고문이 인천 계양을로 떠난 이유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저하고 맞붙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당 지도부는 송영길 전 대표의 희생을 밟고 꽃가마 타고 국회에 무혈 입성하는 거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자신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지방선거의 승패가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의 입지를 좌우할 거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지난 대선에 버금가는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건강을 책임지는 새로운 의료팀도 꾸려졌습니다. 대통령 주치의를 비롯한 여러 진료 자문 의사들인데요.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주치의 제도는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차관급 예우를 받지만 정기적인 보수는 없고 평소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합니다. 대면 진료는 2주에 한 번꼴이지만 건강 상태는 매일 점검합니다. 어떤 식사를 했고 어떻게 그 식사를 어떻게 하시고 그걸 내가 다 보고를 받아요. 주치의 1명 외에 내과, 신경외과, 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과목별로 3명, 30명 정도의 자문 의사단이 꾸려집니다. 이와는 별도로 의무실과 총리 공관 내 국군 서울지구병원이 대통령 건강검진을 비롯한 1차 진료를 맡습니다. 국군 서울지구병원은 모든 진료과 전문의가 상근하며 대통령 주치의를 돕는데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치의는 대통령 국외 순방 때 동행해야 합니다. 일정 중에서 그 도시들의 어떤 풍토병이 없는지 혹시는 다른 어떤 감염병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불행한 사건도 있었는데 1983년 10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얀마 순방에 동행했던 민병석 서울 성모병원 교수는 아웅산 묘소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치의는 대통령 일정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정상회담을 하고 이제 만찬하고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열도 나시고 몸이 안 좋으시니까 좀 쉬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려서 쉬셨던 기억이 나요. 대통령 퇴임 후에도 평생 주치의로 남기도 합니다. 주치의를 좀 계속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큰 영광이죠. 정말 100점의 환자이셨어요. 정말 말씀을 잘 아주 이행해 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주치의는 최근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주성 교수로 결정됐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사람의 웃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미소천사라고도 불리는 한국의 토종 돌고래 상괭이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그런데 이 상괭이가 지난 5년 동안 한국 연안에서 4,000마리나 폐사했는데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대책 마련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여수 백야도 해안에 떠밀려온 상괭이 사체입니다. 등 부분에 큼지막한 상처가 나 있습니다. 그물에 걸려 죽은 상괭이를 바다에 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들어 여수에서만 27구째입니다. 자주 나오는 출몰지역 가면은 사체가 또 많이 발견됩니다.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질식사가 많이 추정이 됩니다. 주로 여수와 부산, 제주 등의 연안에 서식하는 토종 돌고래 상괭이. 등 지느러미가 없고 사람의 웃는 모습을 닮아서 미소천사, 웃는 고래로도 불립니다. 하지만 국내 연안에서 죽은 채 발견된 상괭이는 지난 2019년 1,460마리, 2020년 1,000여 마리 등 지난 5년 동안 4,000여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9구에 대해 시범적으로 부검을 진행한 결과 10마리는 그물에 걸려 죽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서식 현황과 폐사 원인이 아직 정밀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보니 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부를 개량을 한다든지 그런 대응책은 지금 내부적으로 수가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연구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상괭이 폐사 원인 분석 사업을 정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부검 개체 수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네, 한인분들도 많이 거주하시는 오렌지 카운티 라구나 니구엘 해안가에서 오늘 오후 2시 40분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200에이커가 전소됐고 집 12채 정도가 불에 탔습니다. 이 소방관들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불길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주의하시고 가급적이면 창문 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